뉴저지 한인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뜨거운 기내식이 쏟아져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분이를 통해 미군에 입대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입대 대기자가 일방적으로 입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주 리얼 아이디법 시한이 1년 더 미뤄졌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이번 주부터 내년 초까지 일부 노선의 열차 운행을 중단하면서 통근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수년 동안 회장 후보자가 없어 회장 선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에는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의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뉴저지 한인회를 이끌어갈 회장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이번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뉴저지 직능단체나 한인 정체성 운동 아카데미 등 외부로부터 협력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손호균 전 뉴저지 경제인협회장은 지속적으로 한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 중요성과 위상이 커가는 뉴저지 주를 대표하는 만큼 한인회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인재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박은임 회장님께서 올 연말로 임기가 마쳐지고 나면 그 다음 차기 회장님을 한인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정말로 믿음직한 이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후보자 등록은 오늘 11월 9일까지 4주 동안 받게 되며 선거는 11월 30일에 치러집니다. 자격은 만 30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뉴저지에 2년 이상 거주했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와 신청서 그리고 후보 공탁금 3만 불을 뉴저지 한인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만약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역대 회장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되고 역대 회장들의 추천을 통해 임시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항공기 안에서 뜨거운 기내식이 쏟아져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승무원의 적절한 응급 조치도 없었고 항공사 측도 조치나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2일 JFK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086편 이륙 후 기내식 서비스가 진행되던 중 뜨거운 미역국을 승객의 허벅지에 쏟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30대 초반의 여성 승객은 고통을 호소했지만 화상 패치만 붙였을 뿐 제대로 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천공항에 구급차를 대기시켜달라는 요구도 승무원은 거절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결국 양쪽 허벅지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심한 흉터로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저지에 거주 중인 피해 여성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상황을 공개하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very unfortunate that Korean Airlines decided to handle this matter in this way. She's 32 years old, she's unmarried, and now she's got burns on her thighs. Inside, within her undergarments, the burn went inside into the undergarments as well, including her stomach. 변호인 측은 지난주 대한항공 뉴욕지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항공 측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올 초 시행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가족 격리 정책이 법원의 제동과 국제적 비난이 이어지면서 중단되자 최근 국경 밀입국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입국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족 격리가 두렵다면 불법 이민자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에서 시행했던 무관용 정책을 백지화한 뒤 새로운 가족 격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다시 늘어나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불법 입국하는 모든 성인을 체포, 구금,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미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최장 20일 구금한 뒤 부모에게 자녀와 수개월에서 수년간 가족 수용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것인지 자녀만 별도로 정부가 관할하는 보호시설 또는 친척, 후견인에게 맡길 것인지 양자택일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무관용 정책 중단 이후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분이를 통해 미군에 입대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입대 대기자가 일방적으로 입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분이는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으로 입대 후 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 그동안 많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2017년 7월에서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매분이 입대자 502명의 입대 결정을 취소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최근 입수한 국방부의 매분이 입대 취소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하며 강제 제대 조치를 당한 일부 매분이 입대자들은 최근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입대 대기자 중 절반 이상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입대가 취소됐다며 이는 전체 미군 입대자의 취소 사유인 35%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매분이 프로그램은 통역과 의료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곧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해 한국인 등 외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신원 조회 등을 이유로 입대를 강제 취소하기 시작했고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일부 입대자에 대한 강제 전역을 취소하고 원대에 복귀시킨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영주권 취득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뉴욕시 정부와 이민단체들이 주민들에게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중단하지 말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민들에게 이번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이 60일 수렴 기간 동안 법적 효력이 없다며 그동안 받아왔던 복지 수혜를 계속하라고 전했습니다. 시장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이민자 총 47만 5천 명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시민권자 자녀를 포함한 수백만 명이 가족의 이민 혜택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정안 실행은 뉴욕시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27만 4천 명의 뉴욕시 비시민권자 이민자 중 20%가 푸드 스탬프, 현금 보조 등 혜택을 받지 못하면 기본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연간 2억 3,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관련 경제적 손실도 연간 1억 8,5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은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직 개정안이 실행되지 않았기에 기존의 케이스들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인 여론 수렴 기간 동안 뉴욕시의 관련 웹사이트에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미 전국에서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 시행을 앞두고 있던 뉴저지주 리얼 아이디법 시한이 1년 미뤄졌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뉴저지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리얼 아이디법 시행을 오는 2019년 10월 10일로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당분간 연방정부 건물이나 핵발전소, 항공기 탑승 시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도 됩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현재 컴퓨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정됐던 이번 달 10일까지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시행 연장을 한 뉴저지주는 앞으로 또다시 시행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연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는 9.11 테러 이후 전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신청자가 명확하게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리얼 아이디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10월 1일부터는 리얼 아이디법이 완전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렌트 규제법 적용을 받는 건물 소유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시범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 보호 장치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시정부는 빌딩국의 감사 강화 조례안에 따라 렌트 규제법 적용을 받는 건물 소유주가 개보수 또는 신축 신청을 할 경우 세입자 괴롭힘이 없다는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지역과 리조닝 계획 구역을 중심으로 2만 6천여 가구를 포함한 1,000여 곳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개보수를 위한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 건물 가치와 렌트 인상이나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건물주는 개보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세입자 괴롭힘이 5년 이내 반복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빌딩국은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건물주의 개보수 공사를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이번 주부터 내년 초까지 일부 노선의 열차 운행을 중단하면서 통근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랜짓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모든 열차 요금을 10% 임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연방정부 명령에 따라 올해 안에 뉴저지 트랜짓 열차 18대에 비상제동장치 설치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어제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열차 노선은 노스 이스트 코리도 3대, 노스 저지 코스트 2대, 모리스 앤 엑섹스 8대, 몽클레어 본튼 1대, 버겐 앤 메인 4대 등 5개 노선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현재 전체 열차의 70%의 비상제동장치 장착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장착 작업을 마치기 위해 이번 일부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열차 승객들은 운행 차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랜짓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모든 열차 요금을 10% 임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열차 운행 취소에 따른 새로운 운행 일정은 트랜짓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가밀리언과 파워볼 두 복권의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복권의 잭팟 규모가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이 지난 12일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 금액이 역대 두 번째로 큰 6억 5,400만 달러가 됐습니다. 파워볼도 13일 추첨에서 또다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 금액이 3억 4,5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두 복권의 당첨 금액을 합하면 9억 9,9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복권의 당첨 금액 합계가 1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올 1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가 됩니다.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은 전국 4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첨 확률은 파워볼이 2억 9,200만 분의 1, 메가밀리언은 3억 200만 분의 1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한국의 문화들,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한국어를 배우고 난 후 한국을 방문했는데 생소한 부분보다 반한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됐는지 김재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년 전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지냈던 마크 스필카 씨. 당시 보고 느낀 점들을 떠올리며 유창한 한국어로 이야기합니다. 자주 여행했어요. 바다, 산, 올림픽스, 그리고 DMZ를 갔어요. 추석에는 부산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어려워요. 생김새는 다르지만 한국 사람 못지않은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봅니다. 정말 많이요. 대부분의 드라마들은 모두 부천 한옥마을에서 찍었습니다. 부천 한옥마을이 정말 존재하가요? 저는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한국 여행에 명동이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환청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주 접해보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능숙하게 설명합니다. 많은 음식이 제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먹지 못해요. 모든 소스하고 국에 보통 고기 국물이나 액젓 있어요. 근데 서버분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 채식주의자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닌 한국어. 한국어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한글뿐만 아니라 우리 말을 통해 알게 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역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지난해 7월 LA 한인타운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미선 씨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 백 변호사는 오늘 총 16명의 배심원 선정이 끝났다며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15일부터 LA 다운타운 스탠리 모스크 수퍼리어 코트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 변호사는 유 씨의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을 두고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물리적인 증거를 토대로 유 씨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적인 이 부검 근거에서부터 해서 DNA 근거에서부터 또한 이게 blood spatter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건 경우에 어떻게 피가 흐르고 어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자료, 이 모든 현장에 있는 이 실질 근거를 분석을 해서 이 결과들을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죠. 한편 원래 검사 측에서 4주에서 6주까지 예측했던 재판은 현재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판결은 최대 12일 이내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의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주정부 학자금 보조에서 총 신청자 1,365명 중 절반인 665명이 승인됐습니다. 또 350명은 대기 중이며 350명은 재정상 자격 미충족으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현재 4년제 학교에 등록된 불법 체류 대학생 수는 총 758명이며 그중 러커스 대학교가 47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내년도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8.85로 책정됐습니다. 종전보다 25센트 인상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전국 50개 주 중 매년 자동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인상 금액을 정하는 8개 주 중 하나입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뉴저지주 본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 후보가 출마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 등록이 내일 마감됩니다. 이번 뉴저지 본선거는 연방 하원 뉴저지 3선거구의 앤디 킴 민주당 후보와 버겐 카운티의 총 22명의 한인 후보가 각 타운별 시장, 시의원, 교육위원 선거에 나서고 크리스 정 팰리세이스 파크 시의원이 팰리세이스 파크 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상태입니다. 유권자 등록은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우버가 11월 6일 중간선거 당일 미 전역에서 우버 승객들에게 투표소까지 무료 차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버 측은 교통편이 없어 투표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당일 우버를 이용하길 원하는 승객은 우버 앱에 투표하러 가기, Get to the polls 버튼을 누른 뒤 투표소 찾기, Find your polling place 란에 투표소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영상 14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영상 7도.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